우리나라는 이제 대대로 패밀리 비즈니스가 지금 거의 주류잖아요, 주류. 예. 그랬을 때 이 패밀리 비즈니스 자체를 우리가 뭐 부정하거나 뭐 이것이 나쁘다고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승계가 이루어진다. 면 이게 사실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이 잘 이렇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 그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되게 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합병 논란도 뭐 합병과 관련된 그런 그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뭐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또 악용하고 이런 것들도 또 사실 좀 많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규제자들이나 규제를 만들 때 참 그 고려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예를 하나 들자면 코브라 이펙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코브라 패러독스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 델리 시내에 맹독성 코브라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그 총독부에 나가 있는 영국 관료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코브라 머리를 갖다 가져온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겠다. 다 잡아, 뭐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기업가 정신이 아주 충실한 그 인도인들이 아니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코브라가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그래서 돈은 막 나가는데 코브라가 더 많이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따져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가 정신이 충실한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집에서 사육을 하는 거예요. 키워요.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 자꾸 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러니까 이게 엔트러프레니어십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 관료들이 사업이 번창했군요. 예, 영국 관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코브라 키워봐야 돈이 안 되니까 다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델리시에 코브라가 창고를 한 겁니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정책의 역설입니다. 코브라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기업 거버넌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IMF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못하게 해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규제자들보다 시장은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또 후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제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브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것도 CBBW에서 그거 시민단체가 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또 뭐라고 막 그러니까 또 규제했죠, 공정위에서. 그러니까 합병하는 방식으로 가는 지주사로 가고 또 지주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또 치열하게 로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법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또 규제자들 정책을 하는 그 관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광고를 잡고 있으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상한 제도들도 많이 자꾸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거버넌스에 대한 이 개선을 규제로만 푼다, 또 입법 활동으로 푼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물론 그래서 규제도 사실 그렇지만 규제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우리 거버넌스 포럼이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드의 속사정, 필드에 깊이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정말 그런 역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다 돌아보고 제대로 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 지배구조 뭐 잘못됐다, 못했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인 검토를 저는 다시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도 뜻을 같이 하는 좋은 기업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칭찬해주고 또 그 기업의 사례를 저희가 뭐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이런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맞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기업들이 좀 부끄러움을 갖게끔 그래서 이런 전략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회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가 아니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답은 하나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도만 가지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이트한 정책이 또 만들어져서 이것이 잘 실행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또 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트라이앵글인데 좋은 제도와 좋은 정책과 또 시장의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이게 곧 스튜어드십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주 행동주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거버넌스 포럼과 같은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노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제 어떤 그 이런 거버넌스 개혁이라든가 뭐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막 뭐 터부시하는 이런 막 그 재계 막 논평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그 기업을 하시는 그 지배주주라든가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주주와 또는 제3자들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견제와 감시 이거가 본인들한테도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막 하다가 망가진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뭐 일반 주주들이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또는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마치 그거를 이제 왜 경영권을 무슨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간섭하냐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반응하는 것은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분법적인 거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 어저께 그 사과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무노조 경영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표현했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무노조 경영에 대한 거는 이미 그거는 60년대, 70년대 얘기고 사실 그리고 헌법에도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노동 상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세기까지 그걸 한 거는 너무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지금 뭐 이런 투명 경영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뭐 SNS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에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만 해도 사실 기업의 내부 정보들이 내부자들만 입단속만 하면 아무리 기업이 잘못을 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뭐 알 길이 없죠. 횡령 배임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간단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큰 변화고요. 이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21세기에 맞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아까 이제 회장님이 또 이제 노사문화 이제 무노조 삼성 이게 사실 이제 삼성하면 무노조 이게 이제 입꼬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용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좀 이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무노조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지배구조 측면 관점에서 볼 때 좀 나쁜 점수를 딱 줄 수 있는 그런 딱 요소예요? 아니면 이제 노조가 있는 것들이 정말 건강한 지배구조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 요새는 또 노조를 보는 또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그 슈퍼바이저리 보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동자 대표가 보드에 들어가서 예, 슈퍼바이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 거버넌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ESG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노동상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뭐랄까 원리다. 기업의 작동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점점점 또 더군다나 산업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전통적인 어떤 자본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떤 종업원들의 이노베이티브한 역량이라든가 어떤 그 사기라든가 네. 뭐 이런 커미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이제 규정료도 말씀하셨는데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리는 뭐 ISO 26000에서 그걸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Union Social Responsibility,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진짜 터무니없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또 다른 기득권 집단이 돼서 이익 집단으로 이제 이익을 변질된 위해서만 회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갖다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건 역시 또한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또 어떤 사회적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회장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우리만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 네. 그거를 무시하고 뭐 선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달려갔을 때 그 공허함, 그때의 네. 공허함. 네. 현실은 저만치 멀리 있는데 네.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달려갔을 때 그 공허함이 생각보다 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어저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의 그 기자회견 난 다음에 신문에 나와 있는 댓글들을 좀 봤어요. 댓글들. 봤는데 저도 좀 몇 개 봤는데. 그 뭐랄까 왜 이번 정부가 왜 삼성을 가지고 저렇게 왜 난리를 부리느냐, 왜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이런 톤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예. 좀 놀랐습니다. 예. 그런 그런 삼성 댓글들이, 편이 많더라고요. 이른바. 삼성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벌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그 지배 구조나 황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도 해외 나가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런던 뭐 히드로 공항에서 본다. 그럼 이분들이 뭉클한 거예요. 또 미국에 갔는데 현대차가 막 다닌다. 그럼 이 양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재벌의 역할이 컸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IMF를 가져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온 또 안 좋은 부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복잡 미묘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 감정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민 정서에 너무 반해서 우리가 이미 미국에서는 컨센서스가 국민적으로 또 미국은 사실 굉장히 커머셜라이드 있는 사회고 자본시장이 제일 전 세계 고도화대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통용된 그런 어떤 제도나 정책을 한국에 그냥 카피앤페이스트한다. 그대로 가져왔을 그게 경우에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물과 있다는 기름을 점. 쓸 가능성이 되게 높죠, 사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면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거의 이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진짜 종합예술이고 예. 완전히 뭐 거의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같은 그런 일을 또 누군가는 하셔야 할 텐데 그거를 또 우리 저 회장님이 또 맡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어제 이제 이 사과문 보면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을 둘러싼 환경 뭐 이런 얘기를 막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읽어보는데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에 대한 어떤 주문도 사실은 어제 그 사과문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보면. 삼성은 이러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삼성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국가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삼성의 어떤 그 최고 경영자의 이제 현실 인식인데, 이게 좀 대한민국의 현실 인식과 크게 뭐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잘못 예, 좀. 저도 이제 그 대목을 저도 이제 좀 생각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진짜 글로벌 그 분야에서 넘버원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랄까, 거의 빵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기업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댓글 보면요. 예. 누가 장난스럽게, 야, 이제 삼성 이제 미국 가는구나. 이렇게 막 써놨어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막 써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에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그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시브니스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국적과 또 성별과 이런 거를 또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다양성은 포용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사실 커나가고 있어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좀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빵 기업에 치여가지고 어려웠었죠. 계속 추락을 했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스티브 발머라는 회장에서 사티아 나델라로 인도계 미국 이민자죠. 이 사람이 CEO를 맡으면서 다시 계속 캐치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뭐 시가총액 1, 2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탈환을 했죠. 근데 그 사티아 나델라의 경영 철학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과거에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엘리트주의가 강하고, 엘리트주의가 강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도 엘리트주의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윈도우 회사, 소프트웨어, 오피스 회사, 그 다음에 클라우드 회사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티아 나델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걸 깨부순 거예요. 그걸 깨부수고, 그 다음에 인종, 성별, 학벌 따지지 않고 인재를 중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올라선 거예요. 팀 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플. 스티브 잡스를 표상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또 아주 가차없고 이런 이미지인데, 팀 쿡은 정반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이 어려워질 거라고 거의 열이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그렇게 했지만 거꾸로 간 겁니다. 팀쿡이 들어와서 오히려 기업을 키웠는데, 팀쿡의 경영 철학을 보면 훨씬 더 포용적이고 또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삼성도 정말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면 이제까지는 제품에서는 초인류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화나 그런 거버넌스는 저는 이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꿔야지 또 이제 명실상부한 초인류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랄까요, KCGF라든가 아니면 뭐 서스틴베스트라든가 좀 차원에서 그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나 이를 위해서 그런 거가 좀 뭐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그 거버넌스 포럼은 뭐 이제 저희가 매달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거버넌스나 또 ESG와 관련된 그 문제를 계속 저희가 제기하고 또 솔루션을 저희가 던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갈 건데, 저희가 한 번은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를 위주로 좀 한다면, 또 솔루션을 제시하는 걸 한다면,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모범 사례들을, 모범 기업들 이런 데를 저희가 좀 또 발굴해서 작년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 건 아닙니다만 보도자료에서 KB금융지주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그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네. 그런 것을 한 것이죠. 그걸 저희가 또 칭찬해주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칭찬을 칭찬을 아끼지 널리 않고. 알리고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따라서 이렇게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좀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또 국제 또 세미나도 저희가 10월이나 11월, 10월 정도에 지금 준비를 해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서 세계적인 또 구루들을 모셔서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도 해서 해외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좀 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유일한 그 TV에서도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이고. 저희도 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라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이게 지금 또 어려운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좀 널리 좀 알리고 해서 그 교육도 하고 좀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